안녕하세요. 상담이론 김경희입니다. 네, 우리 상담 공부를 하려고 하죠. 거기에 먼저 우선시 우리 상담하려면은 내가 상담자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죠. 그럼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게 자신을 먼저 닦는 게 먼저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사에 우리를 완성시키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찾는 것인데 나의 어떤 점을 찾아야 될까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부족함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를 점점점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는 먼저 내 자신을 찾는 역할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상담 이론에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상담 이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을 조망해 보는데 우리 상담 이론을 공부하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 이론의 이론적 배경이 너무나 방대하죠. 방대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냐. 그다음 상담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많은 이론 중에서 일부분의 이론만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의 현실적 적용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담사로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심리적 현실에 내담자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또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심리 기법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도구는 우리가 좀 더 심화 학습으로 해야 하는데 살짝 훑어보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인 각 이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가면서 우리가 총론으로 살펴보는데 우리 환경을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환경에도 우리는 뭐 사회적인 환경, 개인적인 환경 등등의 이런 환경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적인 환경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에서도 우리가 갈등하는 사회가 있죠. 갈등하는 사회, 갈등이 어떠한 갈등이 있나 보면은, 갈등에 보면은 우리가 이념적 갈등, 우리가 이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우리 가장 빠른 게 무엇일까요? 가장 빠른 게, 여러분, 가장 빠른 게 생각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즉 생각하고 우리 이념하고 밀접하죠. 그래서 우리 이념적 갈등에는 이데올로기, 또한 각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념, 개인의 신념, 가치관, 우리 이념에 전부 다 모두들 각각의 신념, 가치관이 다를 것입니다. 나만의 어떠한 신념, 우리 신념에 의해서 모든 사물에 어떤 관점이 되고 바라보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개인의 신념이 다른데 우리 그 신념이 우리의 생활을 바로바로 연결을 짓죠. 그래서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죠. 부모의 신념적 체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하면서 그 엄마의 그 신념 체계가 바로바로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그 자녀가 사회에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신념이 미치는 이런 이념적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 신념의 차이 가지고 서로의 갈등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 문제. 우리 여러분 상담을 하시다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점을 두어야 할 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만 전환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문제 해결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념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냐.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왜곡된 신념 체계를 갖고 있으면은 왜곡된 그러한 삶을,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적 갈등, 문화적, 우리의 뭐 인류 문화, 각각 인류
문화적 갈등이 우리 지금은 우리가 짧은 문화 속에서 이 사회가 너무 참 어떤 100년 사이에 우리 문화는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가 되면서 길게 잡은 100년이죠. 이 100년이 몇천 년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우리 흘러갔죠.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 너무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은 변하고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한 20년 전에 이래 우리 핸드폰 시대 상상 해보셨나요? 네, 뭐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해봤어요. 20년 전에 이러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게 서로가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이런 화상으로 서로가 전화할 줄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조국 문제, 이런 또 문화의 차이로 오는 갈등도 많죠. 우리가 문화에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는 뭐 애를 예쁘다고 우리가 따뜻따뜻 스킨십 해주는 이건 굉장히 다정한 느낌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그거는 아주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뭐 손가락질하는 것도 이거 문화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각각 그래서 나라마다 그 문화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종교적 갈등. 종교. 우리 배타적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 많죠. 오픈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내 종교 아니면 타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뭐 이단이야. 이런 배타적 우리가 종교관을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의 요인들이 많죠. 내 종교가 아니면은 거의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우리가 어떤 배타적인 거, 어떤 폐쇄적인 이러한 갈을 갖고 있고 종교 우월주의. 내 종교가 최고야. 다른 종교는 어떤 아래 종교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많은 종교가 자기의 종교가 아닌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제기를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사회에서도 그 종교 간에 서로의 벽이 있고 그러나 좀 더 넓은 사람은 다 넓게 서로가 수용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나름대로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문제제기를 상담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떠한 종교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상담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 모든 게 이런 문제 갈등하는 데서 소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여기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을 먼저 닦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 내 자신이 우선 소통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이 개방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자신을 먼저 찾아야지 우리 상담사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갈등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 계층. 요즘 빈부애차가 많죠. 세대 간에 어떤 우리 보면은 빈부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고 뭐 의사는 의사 집단의 세계. 또한 어떤 집단은 딱 사람들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직급에 또 생활 환경, 소유 많고 좋고 이러한 어떤 갈등이 있고 지역 간에 우리나라 지역 간 갈등 많죠. 영호남의 갈등, 뭐 이건 언제부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지역 간의 갈등, 이건 참 아픔이라고 봅니다. 한민족끼리 이런 지역 간의 갈등. 또 학군에 대한 갈등, 7학군, 8학군 따라서 이사들 많이 하죠. 학군이 좋은 데는 1학년에 비해서 6학년 학군은 한 6배 정도 많답니다. 한 3배에서 6배 정도. 1학년 때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지만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6학년
때 되면은 전입해서 굉장히 1학년 학급이 만약에 새 학급이다. 그러면 6학년 학급은 뭐 9학급, 10학급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학 가서. 이런 학군에 대한 지역으로, 학군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적 갈등, 세대 간 갈등,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겸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겸손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겸손이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겸손은 저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봅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이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대학생이고 지금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대화를 하면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의 자세 같지만 이 초등학생 아이하고는 이 공간만큼 갭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상대 눈높이, 상대의 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적은 가진 자의 거기에 잘 맞춰서 서로가 소통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배려, 우리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의 단절, 경험 세대와 비경험 세대.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 차이 크겠죠. 그 다음에 정통의 가치 뭐 이런 등등의 세대 간 갈등이 있고, 또한 우리 갈등에서도 외모에 대한 갈등, 외모에 뭐 그 시대적 따라서 그 외모의 또 동양적인 예전 조선시대 미인, 뭐 지금 현대 미인 각각 다르겠지만 외모에 어떤 우리가 많은 관심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요즘 입사시험, 면접시험에서도 외모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가다 보니까 요즘 뭐 남자도 성형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권력의 갈등, 학벌,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사회적 우리 환경을 이해하면서 이제 상담자로서 기본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있지만 개인적 갈등도 함께 또 있습니다. 개인적 갈등.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심리적인 문제로 성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성격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격과 성격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으로 계속 우리는 관계하면서 대화, 언어적인 또 비언어적인 관계 속에서도 성격과 성격의 어떤 만남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 성격이 우리가 왜곡되거나 있으면은 이거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은 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비합리적인 사고, 성격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격이 곧 우리는 좋은 어떤 운명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곧 좋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류 분석에 보면은 나의 좋은 운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성격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는 게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성격을 먼저, 나의 어떤 성격이 부족한가, 나의 성격이 어떻게 소통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에 다양한 성격이 있지만 특성의 성격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어떤 모순적, 역기능적인 성격,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분석해보고 탐색해서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삶에 우리 긍정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산출해내는 거 엄청난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부정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불통할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사고는 곧 갈등을 이끌어낸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거, 비관적. 모든 사물 똑같은 사물이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갈 수 있고, 똑같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컵에 물이 반이 있지만 반쯤 있는 거하고 반이나 있는 거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비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다 사물을 비관적으로 보죠. 그러다 보면 전부 다 화사한 게 아니고 우울하고 암울한 거죠. 그러나 긍정적이면 모두가 화사하고 밝죠. 환하겠죠. 그 다음에 의욕 상실이, 의욕이 상실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무기력 상태. 가장 우리가 무섭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상담사로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 무기력한 사람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무기력, 의욕이 상실되어 있으면 우선 의욕을 이끌어내는 것. 이끌어내는 게 우리 상담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어 있을 때는 아무 에너지가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의욕을 이제 일으켜서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무기력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의욕 상실, 이런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리적 문제. 중요하죠. 외모 컴플렉스. 이것도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객관적인 외모의 기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모의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선미, 우리 지정의라고 볼 수 있죠. 서양하면 우리가 보면은 지, 정, 의, 이런 걸 잘 겸비되는 게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외모, 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는 진, 선, 미, 이걸 추구하는 거죠. 진선미, 우리 지정의, 이거 같은 어떤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보면 내적으로 이거 지정이든지 진선미를 잘 갖추고 있으면은요, 더 균형 있는 외모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컴플렉스에 타고난 외모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모를 좀 더 아름답게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외모, 키 늘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지는 또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 몸은 정신을 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내면에 어떤 정신을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변화되죠. 저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세월이 지났는데 더 아름다워진 친구들이 있고, 참 예뻤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외모가, 이미지가 어떤 나쁜 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간 거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무엇을 우리가 정신을 넣냐? 우리가 정신, 우리가 지금 정신, 어떻게 외모 보면은 우리가 이 정신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모하면은 신체적인 것만 보는데 이 정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거. 우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외모 순간에 산뜻한 외모 갖고 있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 한 30분 되면은 이게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가치관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잘 내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금방 실증이 나는 경향도 많죠. 이게 더 오래 지속이 되죠. 신체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외모에 우리가 집착, 중요하죠. 이것도 갖고 있으면 더더구나 좋겠지만, 우리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면, 이걸 더 우선시 하다 보면은 정말 더 멋진 사람 되죠. 개별적으로 전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고 다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닮고 싶냐면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부분 네, 정신세계가 멋진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멋진 사람,
이게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관계. 우리 친구들을 보더라도 서로의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단하면 외모 멋들하게 갖고 있는 친구보다도 내면적으로 너무 멋진 가치관을 갖고 내면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 매력 있는 사람이 매력으로 가잖아. 우리 매력, 이게 끌리는 거잖아. 매력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 올드미스들 결혼 조건이 뭐냐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런 말 한 사람 많이 들어봤어. 얘기를 해도 질리지 않은 사람.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꼭 외모, 이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이런 성에 대한 이런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적 문제. 그래서 부부 간에 이런, 또한 가족 간에 친구, 집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순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순서가 제일로 중요한 게 부부 문제. 이 부부 문제의 갈등이면은 어떤 이제 가정이 다 무너진다고 볼 수 있죠. 가족이라면 그 한 사람만 어떤 보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의 가장 우리 사회에 우선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건 건강한 부부 관계겠죠. 건강한 부부 관계가 곧 건강한 가족 관계로 연결되니까 우리 가족의 체계 보면은 가족의 체계가 가장 이게 안정적인 관계죠. 우리가 삼각형. 이게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죠. 부부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 관계. 부모 관계. 그다음에 여기는 자녀 관계. 자녀들끼리 어떤 관계. 이런 그래서 이 관계가 가장 건강해야만 이게 우리가 잘 지탱할 수가 있겠죠. 또 가족 관계도 보면은 가족 간에서 상처받아서 우리가 상담실에 오는 문제가 거의입니다. 거의 문제가 가족한테 상처. 가장 좋은 관계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가족은 어떤 관계가?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론적 배경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내 편이잖아요. 내가 잘해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나 가족에서 가장 상처도 받고 가족 속에서도 자녀들끼리 경쟁관계 되고 우리가 가족끼리는 굉장히 남매, 자녀, 형제끼리 굉장히 다정다감할 것 같지만 여기에서 경쟁관계가 생깁니다. 형제끼리 경쟁관계 또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또한 엄마한테 받은 상처 상담실에 이 문제로 녹화하고 들어오는 게 아주 많습니다. 친구, 우리 인생의 과업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 평생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욕구를 향해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사랑, 인간의 본능이죠. 사랑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죠. 사랑, 또한 우정, 내 친구 관계, 좋은 우정이 친구가 본능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평생 필요한 거죠. 우정의 관계. 그리고 일, 이 세 가지가 잘 굴러가면 참 삶이 즐거운 삶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되는데 이거 하나라도 삐그덕거리면 무엇인가 균형이 깨지는 삶이 되죠. 이런 친구, 이런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집단에서 어떤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관계. 가장 우리가 이런 상담을 공부하는 것은 왜 하는 건가? 즉,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가족 간의 관계, 집단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또한 나를 먼저 닦아보고 나를 찾아보고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관계라는 큰 골자에 우리 이거는 다 핵으로 잘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 그 다음에 장래성의 문제. 장래성. 우리 장래 무엇이 어떤
기대를 해보죠. 장래가 우리 청소년 때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불투명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장애인 되면은 나의 삶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적지만은 대학 시절 때도 공부하면서도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죠. 어떤 직업으로 연결될지 또한 결혼을 잘 할지 못할지 어떤 배우자감이 어떻게 될지 요즘 결혼도 그렇게 쉽게 바라보는 이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맞는 상대를 만나기 참 어렵죠. 우리나라에 아직 여성도 결혼 안 한 여성도 많지만 또한 남성도 많지만 서로 맞는 상대가 잘 바라보는 방향이 비켜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결혼도 10%가 다 넘었었잖아. 이런 결혼관. 그래서 이런 결혼관에 대해서 계속 어떤 마음의 갈등, 고민, 문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작년 은퇴에 대한 고민을 문제를 갈등을 갖고 있죠. 요즘 은퇴가 굉장히 빨라졌죠. 여기에 대한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 상담은 이렇게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세상은 다 기계화되고 산업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 기계와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는 상담자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정체성 문제. 정체성 문제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의 방황.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이런 자신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어떤 갈등과 또한 나의 정체성에 우리 자아, 부모 자아가 있고 어른 자아, 또 어린이 자아 이런 자아가 나를 갖다 관리를 하고 있죠. 나의 자아를 움직이는 거. 너 이렇게 이 자아가 이런 성인 자아 이런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또 어린이 자아 어떤 우리가 이제 성숙한 성인 자아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우리 이 자아가 잘 소통이 원활해야 되겠죠. 이런 정체성의 문제. 또한 현실적 문제. 지금 현실에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각각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적 문제에 우리 상담사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주고 우리 상담자 역할은 뭐예요? 성장, 성숙으로 더 행복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 당장 실직의 문제, 다 내 문제가 크죠. 이런 실직, 또한 질병에 대한 고민, 질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상실에 대한 고통, 누군가의 떠남, 이별, 그리움 이런 게, 그 다음 교육에 대한 이런 현실 지금 그래서 교육부는 항상 바쁘죠. 교육의 문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이런 현실적 문제가 계속 이런 질병은 우리가 뭐 현실에 항상 같이 뒤따른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계속 양육 이런 문제는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상담사가 계속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실타를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관의 문제. 각각의 가치관이 다 다르죠.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를 거고 권력에 대한 가치관, 외모에 대한 각각의 가치관은 배경만 다 다르다는 거. 이런 전부 다 다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인데 내 가치관이 옳고 너 가치관 틀리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상담자는 이런 소통.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에서도 우리 사회적 환경, 개인적 환경 이런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치료 상담의 이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